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약수 정보화 강사 강태현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오래간만에 뵙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배울 내용은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서 만나 뵙지는 못하지만은 정말 화상과 화상으로서 만날 수 있는 줌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줌이라는 무엇이냐 하면요. 자, 첫 번째 우리 목차를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줌이란 사용 방법에 대해서 줌이 무엇이고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것이고요. 자, 두 번째로 줌 이용 시 준비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줌 시작해보기, 자, 네 번째로 줌 화상, 그리고 오디오 설정하는 부분들, 그리고 다섯 번째 줌 화상 회의를 여러분들이 개설을 했을 때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마지막으로 이 줌은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시고 또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유료의 차이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1번과 2번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줌이란 무엇이냐 하면요. 줌은 순수 우리나라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미국에서 만든 어플인데요. 현재 모든 지구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온라인 수업용 프로그램입니다. 네, 방장이 있어서 그 참여자에게 초대장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초대장을 받은 사람은 클릭 한 번만으로 설치와 입장이 바로 가능한 그러한 프로그램이 줌이 되겠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참여자는 따로 회원가입 필요 없이 바로 줌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죠. 네, 자, 줌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왼수가 아닌 동반자.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플 영상으로 우리가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처음 배우는 줌은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게 하듯이 왼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정말 비대면 사회에 여러분들 일상생활에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동반자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 줌이라는 것은 어떤 시스템으로 이루어졌냐면 양방향의 화상 회의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한쪽만 녹화를 해서 지금처럼 저처럼 한쪽만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파일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요. 실시간으로 양방향으로 화상 회의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쌍방향으로 화상과 음성이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이 되겠죠.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 송출자가 있습니다. 좀 크게 확대해서 보여드리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송출자 방장이라고 하죠. 이 송출자 방장이 줌을 통하여서 주소 링크를 보내게 됩니다. 그걸 보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문자나 카카오톡, 단체 카톡방에다가 보내게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휴대폰으로도 접속이 가능하시고 노트북이나 컴퓨터 또는 태블릿 PC가 있으시면 그것을 통해서도 입장이 가능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클릭 한 번만으로 이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설치 또는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이요. 자, 줌을 할 때 준비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줌을 이용하실 때 필요한 영상 매체 종류가 필요하겠고요. 두 번째로 예를 들면 휴대폰, 그리고 노트북, 태블릿 PC가 있다면 각각 기기별로 이 줌을 이용하는 데 성능의 차이, 그리고 장단점이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서 한 분이 방장이 되어서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화상 회의를 개설을 하고 싶다. 그 방법에 대해서 일단 세팅 예시, 그리고 네 번째로 인터넷 연결, 다섯 번째로 와이파이 속도를 쥐어짜기. 자, 여러분들 인터넷은 반드시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인터넷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시면,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시면 이 줌이라는 프로그램은 결단코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영상 연결 매체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휴대폰이 있죠? 자, 두 번째로는요. 네, 타블렛 PC라고 해서 휴대폰보다는 조금 큰 사이즈의 타블렛 PC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네, 그렇습니다. 노트북 또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혹시 컴퓨터가 있다면은 그 컴퓨터를 이용해서라도 전부 다 연결할 수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종류 자체가 모두가 인터넷이 반드시 연결이 되어야만이 줌이라는 어플을 설치하고 연결해서 화상회의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기기별 성능 차이 두 번째 알아보도록 할 것인데요. 자, 첫 번째, 휴대폰. 자, 휴대폰은 일단은 휴대성이 굉장히 강점이죠. 그렇죠. 최상입니다. 최상. 카메라는요? 네, 최상입니다. 요즘 최근 핸드폰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그 화소가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어서 정말 디지털 카메라 못지않게끔 화질이 굉장히 좋아져서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휴대성과 카메라를 봤을 때는 최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자, 마이크적인 부분들은 조금 안 들릴 수도 있겠죠. 들리기는 들리겠습니다만은 다른 일반 PC나 태블릿 PC보다 조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앙 처리 장치 운영 활용도는요, 이 휴대폰에 대한 어떤 속도를 말하는 것인데요. 정말 휴대폰이 여러 줌을 이용하실 때 혹시라도 버벅거린다거나 장시간 사용하게 되면은 또 배터리가 또 많이 소모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단점이 있습니다. 결론으로, 자, 편의성이 올인했죠? 네, 편의성이 올인했고, 여러분들이 방송 송출용보다는 여러분들이 화상회의에 참석을 해서 시청용에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자, 태블릿 PC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보다는 크죠. 휴대성 최상은 아니지만 상입니다. 카메라는 이제 아무래도 휴대폰에 있는 카메라보다 타블릿 PC에 있는 카메라가 조금 화질이 낮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은 크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자, 마이크 성능은 많이 향상이 되었고요. 속도랄지 운영 활용도 부분적으로는 한 중간 정도, 평균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결론은요. 자, 송출 메인으로서 뭔가 내가 방장이 되어서 영상을 송출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부족하겠지만 송출 제작을 한다면은 정말 곁으로 서브로서 훌륭한 파트너가 되겠죠. 그리고 요즘 태블릿 같은 경우는 태블릿 펜이 나옵니다. 그래서 펜을 통해서 이제 끄적끄적 화면에다가 태블릿 펜을 이용해서 설명하기에도 용이하겠죠. 자, 마지막으로 자, 기기별 성능 차이 먼저 우리 마지막으로 노트북, 컴퓨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대성을 중이라고 했던 이유는요. 요즘 노트북도 굉장히 가벼운 1kg도 안 되는 그런 무게를 가진 노트북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휴대성을 우리가 중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평균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자, 카메라 성능은 아무래도 전면부 카메라를 이용하기 때문에 노트북의 전면부 카메라가 그렇게 좋지는 못하죠. 그래서 자, 마이크는 중이고요. 중앙 처리 장치라든지 운영 활용도 부분에서는 굉장히 상입니다. 왜냐하면 노트북 PC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멀티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론으로 자, 강의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적 기능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 하드웨어 보강이 필수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 노트북도 노트북 나름이겠죠. 최근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최근에 구비하셨던 노트북이나 PC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지만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486 컴퓨터랄지 옛날 오래전에 10년 넘게 되어 있는 컴퓨터를 가지고 정말 제작을 할 때는 화상 연결할 때는 굉장히 많이 느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적으로 보강이 필수적이 되겠죠. 자, 세 번째, 개인 강의 세팅 예시는 이러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제가 확대로 해서 좀 더 보여드릴게요. 자, 확대해서 보여지게 되면요. 요즘은 전문적으로 이렇게 개인 강의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이크가 보이시죠? 마이크 있으시고 메인 카메라하고 노트북 연결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화면, 메인 화면, 자기 얼굴을 또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화면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화면이 1개, 왼쪽 좌측으로 2개, 오른쪽으로 3개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요즘 많이들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자, 인터넷 연결하시는데 만약에 노트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여기 보시면 유선 연결이 가장 빠르겠죠. 유선 연결하는 것은 뭐냐면 인터넷 선, 곧 랜선이라고 하는 그 랜선을 직접 노트북이나 컴퓨터에 연결했을 때 인터넷이 가장 빠릅니다. 전혀 끊김이 없이 정말 원활하게 접속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상은요. 요즘에 좀 4G를 넘어서 5G 세대지 않습니까? 자, 5G가 지원을 하고 있는 와이파이 연결하거나 근데 연결할 때는 반드시 최신 폰 같은 경우는 조금 바로 지원이 가능하지만 몇 년 전에 혹시 구매를 하셨던 휴대폰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기기에 대한 지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인터넷 연결 속도는요. 자, 5G 광대역 통신망 무료 연결하는 그 망이나 일반 와이파이 연결하시는 것도 괜찮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일반 와이파이를 연결하긴 할 건데 안테나 같은 경우는 무지개 모양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 일반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요. 안테나가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살짝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휴대폰 위에 보시면 이렇게 무지개 모양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안테나가 전부 다 빵빵하게 다 켜져 있을 경우에는 연결했을 경우는 빨리 되겠죠. 허나 여러분들 보실 때 만약에 안테나가 이 2칸밖에 안 올라와 있어요. 2칸밖에 안 올라와 있는 이 와이파이를 연결하게 되면은 굉장히 연결 하나마나한 느리게 화상에 접속할 수 있다는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4G 이하의 광대역이나 휴대폰 핫스팟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핫스팟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데이터가 부족해요. 그럼 다른 사람의 내 옆에 자녀랄지 혹시 데이터가 한 달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 요금이 많이 남아있을 경우에 이 핫스팟을 이용하여서 내가 그 인터넷을 끌어다가 쓸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용해서 연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거 연결하는 가운데서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휴대폰 명세서를 보시게 되면은 한 달에 몇 기가 사용했다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거는 그냥 참고사항으로 용량 단위를 표기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1GB지만 1GB를 메가바이트, 1GB가 제일 큰 단위고요. 그러니까 여기 GB가 있고 MB가 있지 않습니까? 자, GB를 한마디로 만원 단위라고 하면 MB는 1000원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는 만원이면요. 이거는 이제 500, 이게 만원이면 이게 5,000원이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1GB, 500MB. 자, 숫자로 봤을 때는 500이 더 커 보이는 것 같지만은 단위 자체가 메가바이트이기 때문에 확실히 기가바이트보다 작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달 이용하시는 데이터 요금이 갑자기 이렇게 비대면으로 화상도 많이 하고 여러분 데이터를 쓰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 요금을 확인하시고 또 진행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위에 보셨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와이파이 연결을 많이 지향을 합니다. 와이파이 연결이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휴대폰 데이터 요금이 내가 만약에 무제한이다 하면 이러한 용량 단위가 의미가 없겠죠. 무제한인 요금제를 쓰고 계신 분들은 그냥 내가 뭐 데이터를 쓰든지 와이파이를 연결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가운데서 혹시 한 달에 쓸 수 있는 데이터 용량이 딱 1GB예요. 그러면 1GB면 조금 조절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평소에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메시지 보내고 인터넷 들어가고 노래를 듣거나 카카오톡 들어가는 것조차도 데이터 기반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데이터가 여유가 있어야만이 그 모든 것들이 다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데이터가 다 떨어졌어요. 그렇다면 와이파이를 무조건 연결을 해야만이 인터넷을 연결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인터넷이 연결이 되어야만이 지금 같이 배우고 있는 이 줌이라는
화상회의에 들어오실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다섯 번째로, 자, 와이파이 속도를 쥐어짜기. 자, 이 부분은 한번 딱 들으시고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으세요. 굳이 암기를 하시거나 굳이 그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자, 첫 번째로 라우터 호환성을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노트북이랄지 태블릿 PC 같은 경우,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무선 네트워크 규격이 802.11 N과 AC 규격으로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 규격은요, 한마디로 이제 만약 용량 단위로 와이파이가 똑같이 연결이 되더라도 좀 더 빠른 게 있고 느린 게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런 부분들로 802.11n하고 AC가 지원이 되는지를 보시면 좀 더 빨리 접속할 수가 있겠고요. 자, 공유기 설치 장소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로 집에서, 가정에서나 혹은 카페에서 들어가실 때요, 여러분들 그 무선 와이파이가 연결할 수가 있는데 그 무선 와이파이는요, 반드시 공유기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공유기가 문제는, 이 공유기를 보시면요, 만약에 혹시 벽과 벽 사이에 있어요. 벽 넘어 있어요. 그럼 장애물이 있다 보니까 연결이 원만하겠습니까? 아니겠죠? 개방 뚫려 있는 곳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사용 공간의 모임 사용 공간의 중앙이나, 그리고 안테나 모양 아까 제가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안테나 모양이 두 칸밖에 안 되면 그 연결할 필요가 없고, 이렇게 세 칸, 네 칸, 다섯 칸까지 무지개 모양으로, 아마 휴대폰 상단에 보시면은 이 무지개 모양으로 안테나 모양이 있을 겁니다. 자, 그 모양을 보시고 연결하시면 되겠죠. 자, 간섭 기기가 있어요. 혹시 와이파이 연결 중에 있는데 내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랄지 태블릿 PC가 주변에 무선 전화기가 있어요. 혹은 전자레인지가 있습니다. 부엌 같은 데 보통 있겠죠. 근데 부엌 전자레인지 옆에서 전자레인지 돌리고 있는데 그 옆에서 화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전파의 간섭을 영향을 방해를 받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조금 벗어나야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정에서 무선 와이파이를 쓰고 계시는데 만약에 비밀번호 설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위층 사람도, 내 아래층 사람도, 내 옆집에 있는 우리 김씨 아줌마까지도 전부 다 우리 인터넷을 전부 다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만 쓸 수 있는 인터넷인데 이 무선 IP 공유기, 무선 공유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비밀번호가 설정이 안 되어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오픈이 되어 있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내 무선 와이파이에 접속을 해서 인터넷 데이터를 끌어다가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끌어다 쓰는 것까지는 좋아요. 하지만은 속도가 그만큼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터넷 도둑 조심. 자, 그 다음에 사용 기기를 줄여보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와이파이가 있어요. 근데 그 와이파이, 우리 집에 있는 와이파이가 있는데 그 와이파이에 내 노트북도 연결되어 있고, 스마트폰도 연결되어 있고, 태블릿 PC도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뭐 전화기도 연결되어 있고, 나만 쓰는 게 아니라 내 뭐 와이프도 그렇고, 내 자녀들까지도 전부 다 그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고객님 뭐 8차선 도로라고 할 것 같으면요, 8차선 도로가 아니라 2차선, 3차선 이렇게 꽉 막힌 도로로 달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째부터는요, 우리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첫 번째 시간을 배우게 되었는데요.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첫 번째로 줌이란 것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줌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준비사항과 사용 방법들, 주의사항들, 준비사항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줌을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따라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